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에 또 편히 좀 쉬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애플카 협의가 일시 중단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금방 이틀 전에는 이제 애플카와의 협상 막바지다라고 해가지고 기아차를 10만 원 이상으로 올려놓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애플카 협상 일시 중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 쪽에다가 지금 또 여러 다른 완성차 업체에다가 의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애플 심기 건드린 현대차? 무슨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정말로 현대차가 애플의 어떤 하청이 되기를 바라는 건지. 물론 애플의 규모 엄청나죠. 애플과의 어떤 협력을 이뤄내면 분명히 또 좋은 어떤 이제 피처, 그쵸? 정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건 맞으나, 그 현대차만의 브랜드 위상을 떨추면서까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만한 내용이냐라는 거죠. 자동차도 생긴 거 보면 이거 뭐 그냥 마우스 같이 생겼는데요. 자, 보시면은 밑에 보면, 자, 애플카 생산 협의를 최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라고 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아차, 그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 조립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뭔가 돌변을 했고, 실제로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뿌려오다가 지금 보시면 또 일본의 마츠다, 그렇죠? 마츠다 포함해서 애플이 또 일본 업체 6곳 이상과 위탁 생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가격 경쟁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인텔이 마치 TSMC와 삼성전자의 어떤 수주를 같이 좀 내주면서 그러면서 가격 경쟁을 좀 시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약간의 신경전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약간의 일본 쪽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또 마츠다가 상한가까지 했다라고 하죠. 상한가 직전까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업체와 이렇게 협의를 하겠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냉정하게 좀 봐야 돼요. 이게 우리 과연 핵심 내용인 거냐라는 거죠. 현대차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보시면 현대차 주가를 일단 먼저 좀 놓고 보시면 애플 협업설에 먼저 이야기가 노출되면서 시세는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세를 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좀 올려놨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만약에 애플과의 협업이 정상적으로 뭐 잘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뭐 일본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가 박살나는 거냐 망하는 거냐, 이런 초보틱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현대차는 그 자체적으로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뭐 친환경이며 뭐 많이 있죠. 그 중에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우리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하고 또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렇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을 이제 앞으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전용 플랫폼과 또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조립 능력과 여러 가지를 보면은 몇 개의 기업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베스트인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현대차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에서도 이 현대차에다가 안 찔러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어때요? 우리가 현대차라는 브랜드를 앞장 세워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게 목표인데, 오히려 이 애플이라는 거, 이 사과도 이거 반쪽만 갉아먹고 와가지고, 그렇죠? 사과 이렇게 갉아먹고 와가지고, 그래놓고 와가지고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니네 우리 약간 밑에서 약간 그런 거 해볼래, 이렇게 현대차를 약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추측일 뿐이지만, 과연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애플카에 대해서 어쨌든 애플 자동차도 보시면 아직 생산 능력은, 자동차에 대한 생산 능력은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이제 뭐 물론 기존에 우리 뭐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또 iOS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엄청난 시가총액 진짜 2천조 이상의 규모를 보여주면서 전 세계 탑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쨌든 우리 애플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요 딱지 붙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 보이시는 이런 이미지처럼 결국 이 딱지가 붙어 나올 텐데, 그렇죠? 이 속에 무슨 부품 쓰고 뭐 쓰고 한 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돈은 벌겠죠. 현대차가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은 벌 수 있겠으나,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완성차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판매 이런 거는 뭐 이 사과 반쪽만 갉아먹으니 이 사과 딱지 달고 나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차의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뜨면 이것도 어떻게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물론 기아차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아차가 어쨌든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애플카에 대한 어떤 애플과의 협업 속에서 애플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주말간에 지금 저 재료가 저 이슈가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기대감으로 갔기 때문에 기대감이 소멸되면 주가는 빠지는 건 당연한 루트인 거죠. 제가 앞전에 현기차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도 그랬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애플카에 대한 최종적인 협상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딱 나오면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이면 물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이고, 근데 슈팅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선반영됐다, 지금 이런 흐름들 이런 영역이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아마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쨌든 한 번에 슈팅이 나오고 빠지느냐, 아니면 실망 매물로 올려주지 않고 그냥 바로 빼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요, 혹시나 저것 때문에 조금 뭐 예를 들어 주가가 밀릴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된다 싶으시면은 부분 익절도 한 번은 이때쯤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량 홀따닥 팔아먹지 마시고 부분적으로만 일시적으로 소폭 좀 비중을 살짝 좀 정리하면서 익절을 수익을 챙길 거 챙겨놓고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추후에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지 않겠나.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냐, 기아차 현대차가 모두 다 지금 우리가 애플카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 본래 사업 자체도 얘네가 뭐 실적 없는 기업들이에요? 실적도 없으면서 그냥 애플에 한번 등쳐먹겠다고 해가지고 들러붙는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애플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유입이 됐더라도 약간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도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왔어요. 근데 레키로나주의 실망감이 반영이 되니까 주가는 빠졌다가, 근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당 지점 지지받고 반등은 해줬단 말이죠. 물론 공매도에 대해서 반공매도 운동 때문에 이슈 때문에 상승은 좀 보여줬었지만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좋은 기업이고 본래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물론 기대감으로 형성이 좀 더 됐죠. 기대감으로 수급은 더 붙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소멸된다 해서 이 기업은 다시 못 갈 기업이냐라는 거죠. 못 갈 종목이냐라는 거죠. 기아차 10만 1,500원이에요. 간당간당합니다. 10만원 만약에 다시 깨서 예를 들어 9만원대까지 내려왔다. 이거 다시 10만원 못 갈 기업이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떤 이벤트성 수급이다, 이벤트성 거래가 한번 붙었다가 빠지는 정도인데,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지만, 혹시나 이번 애플카에 대한 이벤트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수익권이 좀 수익이 여유로운 수익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좋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은데, 이번에 애플카로 인해서 한번 유입이 됐던 수급들에 따라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애플카에 대한 만약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월요일 개장 전에 한번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또 시가가 조정을 좀 받겠죠. 하지만 이런 조정받으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던 누군가에겐 기회가 돼요.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23, 22, 21, 1, 2, 3 세 번에 나눠서 그냥 산다 생각하고 사라. 없다 하고 간보지 말고 이번 하락할 때 사라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 1차 매수만 하고 시세가 한번 나와주긴 했었지만, 우리가 뭐 2차, 3차 오면 또 사면 된다고. 여기 1차 매수하셨던 분들 2차, 3차에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우리는 더 멀리 보고 가요. 2025년, 2030년까지 멀리 보고 가자고요. 그렇죠? 지금 단가도 너무나 저렴한 단가일 거라는 거죠. 65,000원이던 3월달 폭락장 65,000원 가격이 지금 벌써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이 가격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정말 좀 가능성이 낮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주식을 들고 있지만 결국에 단기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수급을 보였던 거, 요거에 대해서 혹시나 패닉에 빠지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패닉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죠? 당연히 이벤트로 올라왔으면 그 이벤트의 재료가 최종적으로 클로징이 되면 결국에는 빠진다. 결국에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하락이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받아서
먹으면 되겠죠. 받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받아내는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차 어디 샀는데 어떻게 물렸어요? 뭐가 어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멀리 볼 자신이 없으면 이런 종목 사면 안 돼요. 응? 내가 지금 사놓고서 예를 들어 26만 원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뭐 25만 원이든 24만 원, 23만 원 내려오더라도 그럼 분할로 담아가면 되죠. 근데 분할이라는 계획도 없고 내가 사자마자 양봉을 띄워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그러면은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사야죠. 정말 내가 사자마자 양봉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양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통상 음봉이 띈 뒤에 양봉으로 올라가는 게 확률이 더 좋지. 양봉에서 양봉으로 연이어 나가는 확률은, 그쵸? 이런 거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센 건데. 이게 몇 번이나 나온다고. 그쵸? 그럼 상식적으로 음봉이 나올 때 접근해서 양봉으로 먹고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튼, 우리 VIP원님들께는 사실 이 애플카 협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주말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서 제가 최종적으로 부분 익절이라도 할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회원님들 다 들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인 만큼 저희도 좀 들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자 밑에 봅시다. 또 없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렇죠? 38%, 뭐 카카오도 있고 빅히트, 제일제당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아차도 53%대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시고 현대차, 카카오, 일진머티리얼즈까지.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계속 좋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자동차 쪽으로 한번 또 분위기가 살짝 바뀔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는 좀 분위기 파악을 개장하고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어차피 지금 오늘 주말에 또 다 휴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잘 좀 모아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또 좋은 모습들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해보려면 해볼 수는 있겠죠. 상황을 보면서 좀 할 계획입니다. 저거에 대한 여파가 어느 정도 클지, 그동안 진짜 강하게 올라온 것만큼 다 반납을 해버릴지 아니면 부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이나 시가총액 대형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가 또 한번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시장이 고꾸라졌다가 시장이 빠지니까 또 다 같이 빠졌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대형주가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이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투자를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조정 나오면 좀 담아가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좀 빠진다 싶으면 또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애플카에 대한 내용들, 사실 애플카가 애플이 이제 테슬라가 물론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좀 더 앞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애플이 더 커요. 애플이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지금 2,500, 600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이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요. 진짜 애플이 벌어들이는 돈이 한 분기에 벌어들이는 돈이 삼성전자의 1년치 영업이익이에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이고, 애플 ROE가 몇 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걸 한번 잠깐 살펴봤었는데, 애플의 ROE가요, 2019년도에 ROE가 55%입니다. 2020년도, 아직 최종적으로 이제 집계가 안 됐지만, 2020년도에 ROE가 73%고요. 2021년도에 컨센 기준으로 했을 때 ROE가 113%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0%가 넘는다고요.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엄청난 규모. 그래서 그런 기업인 건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완성차 기업들도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플랫폼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또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는 완성차를 찍어내는 데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그런 자율주행 기반의 소프트웨어, 그게 좀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 그런 윈도우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가 이제 규모의 성장을 보여줬지만,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과의 안드로이드를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사실 또 자체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시가총액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좀 적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뭐 생산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커져 있는 어떤 기업들을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어쨌든 한국 시장을 한번 겨냥했다라는 것 자체도 영광스러운 거고, 그게 최종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기업 절대 우리 기업이 괜히 지금 한번 찔러봤다가 여기 이렇게 구멍 하나 낸 것 같긴 한데 그럴 필요가 없다. 사과 구멍이나 더 크게 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과나 좀 더 갉아먹지 괜히 이 좋은 현대차를, 그렇죠? 현대차에 여기다 스크래치 이렇게 내고 간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면 되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조정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준 거니까 10주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한 30주라도 좀 매도를 좀 잠깐 해서 익절을 좀 해놓고 추가적으로 조정받으면 좀 다시 매입하고, 이런 관점이 어떨까.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것도 좋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추천주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일요일이면 또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만든 여러 교육 자료들도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그런 것들도 좀 받아보시고, 주식 요즘에 정말 많은 관심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여러 가지 시청하시는 건 좋아요. 정보를 얻는 거는 중요한데, 저희 주주톡 채널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에도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 이유가 또 그날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대한 그날 뷰가 계속 달라져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늘 다르고 어제 달라요. 기업은 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주가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장이 지금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있고, 시장이 오늘 분위기가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 여러 가지는 그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하나 보고 이 종목이 좋대라고 해서 샀어요. 예를 들어 기아차가 좋대 해가지고 한 7, 8만 원대 샀어요. 잘 샀죠. 지금 보면 잘 샀죠. 근데 만약에 그게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이거 산 게 잘 좋게 얻어 걸려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주식은 계획과 대응인데, 계획에 있어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계획이라는 걸 잘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거나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정보를 얻고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 서비스를 뭐 강조하는 걸 떠나서 공부를 한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의미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좀 초점을 두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뷰와 개인적인 내 시각과 같이 좀 접목시켜서 좋은 결과값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한번 사놓고 그냥 관심 없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리딩을 받는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딩의 장점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또 내가 관리받는 종목들, 결국에는 계획과 대응에 있어서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지금 좀 밀리더라도 이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영향 때문에 밀렸다. 아니면 실적이 이래 했는데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그냥 기대감에 못 미쳤다고 하네. 오히려 우리한테 매수 찬스입니다. 더 사도 됩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리받는 거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사놓고 막 벙벙 이렇게 붕 뜨고 있는 거죠. 아니 벙벙 막, 그렇죠? 어리벙벙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어도 너무나 막 비용적인 부담이 클까봐 저희는 딱 공개해드린 이 금액밖에 없습니다. 2달에 44만 원이면요 하루에 7,300원 꼴입니다. 심지어 명절 연휴 4일 껴있는 거, 그 명절 연휴 4일이 아깝다 말씀하세요. 다 플러스 4일 다 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라도 덜 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뭐 얼마나 더 뽕을 뽑아 먹겠다고. 그렇죠? 하루 이 7,300원 꼴인데 7428 거의 3만 원 돈 되는 돈을 여러분들한테 더 뜯어 먹겠다고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다툼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차라리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더 보죠. 그렇죠? 그런 건 없으니까 명절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명절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아직 어닝 시즌이고 명절 연휴 끝나고 나면은 실적 발표가 어차피 줄줄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되면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뒤쫓아가는 매매는 좀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명절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좀 해나가자라는 마인드니까 반드시 좀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정해진 요 금액 외에 따로 뭐 숨겨둔 게 있거나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단가의 상품들이 있으면서 뭐 옆으로 후려치고 위로 후려치고 여러분들한테 말장난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가입 비용만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하기에 좀 꺼림직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대로 다 공개를 해드린 거니까 편하게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상품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주세요.
배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